안녕하세요, 김골배입니다. 재작년, 작년,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서비스는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도 아니라 투비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이긴 해서 좀 그렇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좀 뛰어난 어떤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전 닐슨 데이터거든요. 작년 3분기 기준 데이터인데 넷플릭스, 유튜브 TV, 아마존 프라임에 이어서 4위, 무려 4위.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디즈니 플러스랑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4위에서 5, 6, 위 사이를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소한 이 서비스가 이 정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저는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명확한 전략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한마디로 투비를 표현하자면은 유료 구독 모델이 판을 치고 너무나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짜 모델로서 시장에 빠르게 침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긴 한데 미국인 10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투비의 토끼굴을 막 헤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기사도 좀 봤어요. 이들이 실제로 캠페인에서 Find Your Rabbit Ho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만의 어떤 토끼굴을 찾아봐 라고 캠페인을 말할 만큼 그 표현을 빌려서 미국인들이 10명 중에 한 명은 토끼굴을 헤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토끼굴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들의 명확한 전략 첫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롱테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할 법한 어떤 블록버스터를 막 무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매니아들이 막 소수지만 미치도록 좋아할 법한 작품 1000개를 보유하자라고 하는 게 이들의 전략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넓은 촘촘한 그물을 짜가지고 이 중에 하나는 있겠지라고 막 던져가지고 걸리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작품 수에서 딱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 포함해서 약 1만에서 2만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작품 수가. 근데 투비는 25만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 숫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런 물량, 롱테일 전략에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잡고 뭔가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것도 필요로 하고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설거지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빨래 갤 때 이렇게 해놓고 게임할 때 트는 백색 소음 같은 거, 우리로 치면은 옛날 그 무한도전 시리즈 같은 것들 막 켜놓고 그냥 틀어놓고 그냥 백색 소음처럼 즐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각 잡고 보기도 하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틀어놓는 시청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들을 싹 끌어모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투비의 두 번째 전략은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구독 피로도가 미국 내에서도 엄청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피로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구독한 게 자기가 뭘 구독했는지 기억 못할 만큼 이게 너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무료야 라고 이렇게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레딧 카드 당연히 구독이 아니니까 등록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틀면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25만 개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작을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명목으로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인디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판권이 많이 싸진 이런 작품들 혹은 블록버스터급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상업적인 것들을 접근을 해가지고 독점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만 틀겠다라는 계약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데서 파십시오. 파는데 우리도 좀 해주되 우리가 광고를 붙일 거예요. 볼 때 광고 나오게 할 건데 광고 수익 쉐어를 하겠습니다로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을 자기들 울타리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독점적으로 여기만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올리면 수익 쉐어 해준다고 하니까 나쁠 게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나 핫한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야 합법이지 거기에 무료지 라고 하니까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포지션을 빨리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뭐 전쟁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 상황, 소비자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에서 얼마나 환영받았을지 좀 가늠이 되죠. 수많은 작품을 보유해서 롱테일 전략을 한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을 하되 광고를 붙여가지고 제작자하고 나눈다, 뭐 이런 전략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라고 한다면 어떤 타겟을 공략하느냐, 어떤 시청자들을 우리 플랫폼의 팬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들은 우선 MG 공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월간 순 활성 유저만 해도 1억 명이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중 절반이 무려 MG입니다. MG 세대들. 굉장히 플랫폼에 어떤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유저들이 많은 플랫폼인 거죠. 일례로 이게 전 굉장히 또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틱톡의 OTT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컨텐츠를 수급하는 걸로 보여요. 진짜 막 마블 영화 뭐 대작처럼 막 예산 끌어쓰고 막 헐리우드 배우 막 이게 아니라, 틱톡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물론 비용을 많이 주겠으나 헐리우드 대작 영화에 비해서는 제작비가 현저히 작을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막 노아백이라고 하나요? 이분 뭐 저도 뭐 얼핏 본 것 같아요. 이런 틱톡 스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이드라인이라는 오리지널 또 콘텐츠를 만들어요. 오리지널 아예 제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틱톡에서 뜨는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섭외를 해서 좀 중단편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죠, 시리즈를. 그러니까 틱톡에서 짧게 보던 우리의 스타를 조금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매력을 느껴서 MZ들이 막 유입이 돼가지고, 심지어 노아백의 이 사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뷰 이상이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영리하죠. 뿐만 아니라 이 MZ들에게는 뭐 뉴스텔지아라고도 하던데, 뭐 누군가는 오래된 미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작품들이 마치 그들에게는 그냥 미래적인 거예요. 그냥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힙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예전 작품이라서 뭐 판권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수익 쉐어만 이렇게 잘 해도 우리 플랫폼으로 끌고 오기 용이했던 이것들이 우리의 주 고객인 MZ들이 보기에는 뉴스텔지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등등 새롭게 이걸 느끼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주류에서 좀 소외받았다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들, 뭐 흑인, 뭐 히스패닉 뿐만 아니라 뭐 소수 이런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막 수급을 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막 이만큼 확보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활성 유저 1억 이상이 돌파가 되는데, 이 인종별로 구성을 봐도 다문화 가정이 속하는 게 50% 가량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세부적인 부분들을 맞춰서 컨텐츠 구성을 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도 미국 사회에서 침투하는 데 또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2B를 대중적으로 굉장히 각인을 시켰던 성공적인 캠페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2023년에 슈퍼볼 광고에서 15초 정도 광고인데, 이게 컨셉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영상에 뜨지만 어떻게 보면은 슈퍼볼, 미국인들 환장하는 그 슈퍼볼 막 중계 와중에 이렇게 리모컨으로 누가 잘못 눌러가지고 투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 페이크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볼 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누가 채널을 돌렸어 하면서 가족 중에 막 찾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광고였다라고 하는 좀 재밌는 이런 포인트들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엄청나게 그 투비 약간 괘씸하기도 하지만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빵 터졌더라고 해요. 근데 이 캠페인의 캠페인 명이 Find Your Rabbit Hole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만의 어떻게 보면 토끼굴을 찾아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2B의 전체적인 컨텐츠 전략을 관통하는 전략적인 문장이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누구나 너도 나도 없이 막 극장 가가지고 보는 막 1000만 명 보는 영화도 좋은데 그거 말고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봤더니 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막 토끼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환상적인 세계들이 펼쳐지잖아요. 그냥 뜻하지 않았던 우연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모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가 그냥 우리만 따라오다 보면은 너무 그 세분화된 게 많다 보니까 그걸 부지불식간에 흡수하는 와중에 네가 좋아하는 취향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는 방법 면에서도 뭐 요즘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포인트더라고요. 퇴근 후에 뭐 집에 와가지고 심각하게 뭐 다큐멘터리를 볼 것도 아니고 뭐 각 잡고 2시간 동안 막 집중해야 되는 것도 뭐 좋은데 그건 딴 데 가서 보시고, 우리 그냥 켜놓고 그냥
네가 시간을 버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너는 너 취향을 더 공고하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길티 플레저 같은 거를 막 자극을 하면서 자기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투비에 괄목할 만한 빠른 성장에는 사실 폭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 레거시 미디어가 있거든요. 이들이 2020년도에 무려 4억 4천만 달러, 약 6천억 원에 인수를 해요, 투비를.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비싸다라고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유튜브를 막 구글이 인수할 때처럼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폭스 입장에서는 이걸 광고를 B2B로 팔 때 영리하게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들링. 그러니까 폭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성 채널들은 한 40,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주로 많이 보고 MZ들이 더 이상 많이 안 보는 채널이 되는 거죠. 광고가 안 팔려갔던 거예요. 그럴 때 투비를 인수를 했고, 야, 폭스에다가는 장년층 대상으로 광고하시고요, 투비에다가는 이런 걸 광고를 동시에 하시죠? 라고 이렇게 번들링으로 팔기 되게 좋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광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가 되게 잘 갖춰지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뭐 이걸 의도했다라고도 보이고요. 그거를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번들링에 있어서도 되게 잘 이렇게 인수를 한 케이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투비를 인수하고 나서 광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폭스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어 프론트라고 해서 막 우리에게는 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해서 뭐 바로 결제해서 뭐 사는 이런 걸 되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초 단위로 이 컨텐츠 영상을 맥락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슬픈 장면이 영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클리넥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휴지 같은 거 뭐 팔고, 흥겨운 파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막 맥주 팔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지금 무슨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청자의 감정은 어떨 거다를 분석을 해서 그 맥락에 맞는 광고를 이렇게 송출할 수 있다, 판매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 영업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역시 짬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비라고 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저도 이걸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고 미국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그냥 몇 분한테 여쭤보고 이걸 다루는 거라 완벽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들을 찾아보면 제가 지금 서두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어떤 전략적인 큰 방향들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가 뭔가 자기의 색깔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정체성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영감을 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싶어서 오늘 다루게 됐고요.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